70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70번 여기 들어갈 말은요. 매슬로우입니다. 매슬로우. 일단 채워놓고 한번 볼게요. 매슬로우의 욕구는 1단계가 음식, 물, 어떤 성 이런 욕구인 되게 생존에 필요한 욕구죠. 그쵸? 예,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2단계가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인 안전, 질서, 안정성 추구. 그리고 3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기 들어갈 거 나와. 여기 나와. 네. 소속감과 사랑입니다. 그걸 채우고 나면 4단계로 올라가서는 존중의 욕구를 갖게 되고요. 내가 딴 사람한테 존중 또는 존경을 받고 싶다. 그리고 5단계, 제일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런 삼각형. 예,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1단계가 여기 있고요. 2단계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신경 써서 그린다고 그렸는데 이 크기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입니다. 하위에 있는 욕구는 요걸 말하고요. 예, 이게 하위고, 이게 이제 상위 욕구인데, 상위 욕구. 하위에는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입니다. 상위의 욕구는 인생의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어떤 음식, 물, 뭐 의식주 같은 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수면욕, 성욕 이런 거 굉장히 원초적이고 어찌 보면 인간도 동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안전의 욕구. 안전하지 않으면 늘 불안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뭐 자아실현이고 존중이고 존중, 뭐 소속감과 사랑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요 밑에 두 개가 채워져야만 그 위에 거가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얘네들 여기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채워져야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요게 먼저 들어갈 말은 이제 결핍입니다. 결핍. 결핍 동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그 말을. 자, 그래서 하위에는 욕구가 훨씬 더 결핍 동기를 가진 애들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상위의 욕구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생존과 성장에 기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각 욕구의 만족 비율이 점점 작아진 거 보이시죠? 낮아집니다. 낮아지며 일단 얘네 둘이가 더 강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위 욕구의 만족은 되게 생산적이고 유용합니다. 유기체 내에 있는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 1번, 2번 단계 결핍 동기. 그럼 반대로 3, 4, 5단계 갖고 있는 어떤 동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성장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라고 했잖아요. 욕구.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메슬로우의 이런 이론이 굉장히, 메슬로우, 이 사람의 이론이 굉장히 좀 그럴듯했습니다. 예, 그럴듯했고, 너무나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비판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괜찮은데 왜 비판을 받느냐? 사람이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다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메슬로우는 이 심리학자 치고는 나름 단명을 하셨는데 60대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차례대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문제가 나오면 이 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사람의 어떤 발달 단계, 욕구 아니고요. 발달 단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처음 게 채워지지 않으면 뒤에 게 안 채워집니다. 피아제나 뭐 에릭슨이나 또는 또 이 누구죠?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단계가 정말 딱딱 맞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하고 욕구는 다릅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위랑 상위가 나눠져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얘네가 더 강력한 욕구이고 이게 채워진 다음에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정작 넘어가고 나면 얘네 셋은요 3, 4, 5단계가 딱딱 나눠져 있지는 않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매슬로우가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계 밟아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니라는 욕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매슬로우가 막판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매슬로우가 그렇게 주장했다가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3번 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4번, 5번 단계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은 틀립니다. 욕구는 이거 유동적이라는 거. 하지만 분명히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는 구분이 돼 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거주하면서 이렇게 뭐 맹수의 위협이나 그러니까 숲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숲에서 언제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존중은 어디 있으며 소속감과 사랑은 어디 있고 예, 자아실현은 예, 생각조차 못 하겠죠. 그런 원초적인 어떤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욕구니까요. 욕구. 그렇습니다. 자, 71번으로 넘어가서 로저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로저스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얘기해 보자면 로저스가 얘기한 모든 경험의 소재는 개인입니다. 개인. 그리고 유기체의 뭘? 경험을 중시했고 개인이 행동하는 방식은 예, 자, 중요한 개념 나오죠? 현상학적 장애 의존한다고 보았고 예, 돌아갈 말 똑같습니다. 현상학적 장, 현상학적 장은 경험의 전체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72번도 쭉 한번 읽어가면서 채워볼게요. 부적응을 보이는 인간이 낮은 성공 기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욕구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 욕구 가치와 성공 기대 수준과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하여튼 이놈의 오타는 어디서든 튀어나오네요. 예, 가치와 성공 기대 수준과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성격 이론은 이 로터의 사회적 학습 이론입니다. 뭔 소리래요. 그죠? 자, 일단 채워놓고 보겠습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 반듀라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로터하고 반듀라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예. 예, 사회적 학습 이론. 자, 로터가 누구냐면요. 예. 로터는 예, 로터도 장수하신 분. 16년에 태어나서 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로터라는 사람. 예.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최근이죠. 로터는요, 행동 잠재력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기대와 강화 가치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제 성격은 학습으로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 동기를 가지고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참고자료 3번에 있으니까요. 예,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의 이제 말한 기대라는 건 이제 행동 잠재력 이야기를 했는데, 행동 잠재력. 말 그대로예요. 말도 참 잘도 만들어. 이게 이 사람이 한국말로 행동 잠재력을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참 말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행동 잠재력은 뭐랑 뭐로 왜 저 형성이 되느냐? 기대와 강화 가치. 우리 강화라는 말 기억나시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얘기했잖아요. 기대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면 칭찬받을 거라고 믿고 그 가능성을 재보는 겁니다. 그게 기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보상이 오겠지? 하는 거. 그 이 기대는 어떻게 생겨요? 이미 겪어본 경험에서 나오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아마 보상이 오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먹을 것이 생기겠지? 하는 기대가 생기고 그리고 이 강화물, 그쵸? 개인이 선호하는 강화물은 각각 다릅니다. 뭐 먹을 것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저는 MBTI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S하고 N이 저는 나뉘는 것 같아요. 예,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예, 여담으로 S하고 N하고 연애 스타일이 차이 난다는 거 아세요? 네, S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먹을 거 주는 거 좋아합니다. 실용적이니까. N은요, 예, 노래 불러주고 이벤트 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S한테 노래 불러주고 이벤트 했다가는 잘 봤어. 근데 선물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강화물의 차이잖아요. 개인이 선호하는 강화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 따로 있잖아요. 엄마가 한번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예, 꼭 뭔가 손에 쥐어주고 먹을 거를 줘야 좋아하는 애들도 있죠. 자, 개인이 선호하는 강화물, 다른 강화보다 더 좋아하는 가치가 있더라 하는 것이 강화 가치입니다. 그래서 행동 잠재력이란 어떤 행동들 중에서 그 특정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입니다. 이게 로터의 이론이에요. 예, 로터라는 이름 참. 예, 로터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반듀라의 사회 상호 결정론, 여기 나와 있죠, 73번에. 이거랑 너무나 다른데 말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의 어폐라니까요. 아, 정말이지. 여튼, 여기 들어갈 말은 사회적 학습 이론입니다. 예.
이 말을 어렵게 써놨지만 뭐 부정을 보이는 인간이 낮은 성공기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욕구 가치를 갖는 것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에 로터의 이론은 이겁니다. 행동 잠재력 이야기. 예. 참고 자료 3번에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디유라의 상호결정론 모델은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상호결정론 모델은 네 가지. 일단 행동 있고요. 예, 행동이 있고, 예, 그리고 사람과 환경과 자극입니다. 사람, 환경, 자극. 이 네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학습을 결정한다. 그쵸? 요게 이제 반디유라 이론이고요. 반디유라 뭐 얘기했어요? 모방 얘기했잖아요. 예. 반디유라 얘기도 네, 학습 심리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겠죠. 지금 요 심리학자 이 과목은요, 요거는 상담 심리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고득점을 얻으셔야 시험에서 좀 유리하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고득점을 얻으셔야 시험에서 좀 유리하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과목이 5개잖아요. 학습, 발달, 이상심리, 심리검사 다 너무너무 힘든 과목들이고 그나마 고득점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게 이 상담심리학 과목이거든요. 여기서 높은 점수를 따두셔야 다른 데서 좀 낮은 점수, 40점만 넘어도 평균 60만 넘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름 나올 때 그 사람의 이론의 특징 알아두시면 예,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자연히 외워집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태어난 연도나 또 서로 제자 스승 관계 같은 거 관심 가지시고 좀 자기 나름대로 이 좀 흐름을 어, 인지해 두시는 거.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시대에 항변했고 이렇게 쭉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뭐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자, 그래서 74번에 들어갈 말은, 예, 74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만 하는 학자입니다. 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좀 읽어가시면, 아, 이 사람! 하고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인지정서행동 치료. 예. REBT. 생각나시나요? 자. 인본주의적 심리치료를 주장하며 인간이 합리적 삶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 원리는 자신이 어떤 수행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적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예. 이 사람 앨리스인데요. 앨리스가 이런 말을 했어?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실 수 있는데, 예. 읽어보시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인지정서행동 치료가 인본주의적 치료라 주장했다. 합리적 삶을 이끌기 위해서 블라블라 했으면 바로 앨리스 튀어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100은 어떠냐? 앨리스와 늘 붙어 다니는 100은 75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이론가에 대한 설명인가? 이 양반이 100입니다. 아론 100. 자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 예, 그쵸? 자동적 사고. 이거 자동적 사고 나오면 100이잖아요. 자동적 사고의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것으로 경험, 당위성 가진 말로 표현된다. 개인에 따라 독특하고 의지에 따라 중단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분홍색 코끼리가 달려오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네. 분홍색 이쁜 핑크 코끼리가 바다다다다다 뛰어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네. 됩니까, 그게? 네,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예, 그렇다고 의지에 따라서 중단할 수 없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7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분홍색 코끼리 얘기를 제가 2014년에 처음 상담심리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벌써 9년 전이에요. 우와. 그때 첫 시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거 아직까지 생각나잖아요. 자동적 사고. 의지에 따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나지 싶습니다. 76번. 현대적 추세에 부합하여, 현대적 추세네요. 문화의 같고 다름에 따라 사람이 갖는 성격으로 공통 특질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연구. 특질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요. 이거 무조건 성향적 관점입니다. 특질. 예. 그렇죠? 최근에는 보편적 성격인 초특질에 관하여 집중되고 있는 성격의 관점, 예, 성향적 관점입니다. 밑에 인지적 관점과 차이를 한번 볼게요. 77번 보세요. 행동 및 사회적 학습 관점은 행동주의자들이 철학적 시대 사조로 이렇게 물려받은 거고요. 인간 행동에 미치는 상황적, 환경적 중요성만 강조하였습니다.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행동주의는 사라졌죠. 그런데 체계적 등관법 같은 거는 너무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고, 행동주의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행동주의 연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사실 심리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긍정심리학과 더불어 인본주의적 관점이 부합된 성격 이론이 대세입니다. 다들 한물 같죠? 그쵸? 예, 인지 이론도 사실 한물 좀 가긴 했지만, 인지적 관점은 현대 심리학에서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론 백과 저는 앨리스가 인간적으로 되게 짠하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먼저 얘기한 거는 조지 켈리 다음에 앨리스가 얘기했는데 백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백 때문에 자기의 이론을 RET에서 RET에서 REBT를 바꾸기까지 했잖아요. 앨리스가 그쵸? 이런 거 보면 평생 그 사람한테 이게 열등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앨리스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해본 건 아닌데 예. 그런데 이 인지적 관점, 인지 치료, 인지행동 치료 이게 백의 이론이 자동적 사고를 운운한 백의 이론이 너무나 획기적인 거여가지고 백이 심리학자들의 평가에서는 단연 1등입니다. 예, 앨리스는 거기에 예, 늘 만년 2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앨리스가 좀 짠한 느낌이 있는데 네. 자, 여기 들어갈 말 인지적 관점입니다. 자, 인지적 관점. 백도 천재이긴 했나 봐요. 인지적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제4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자, 행동주의 때문에 좀 쫄았던 감은 있지만, 예, 다시 좀 기지개를 켜고 있고, 정신분석적 관점의 기초를 둔 대상관계 이론, 개인심리학, 분석심리학은 아들러가 최근에 와서 또 붐이 확 일었죠. 미움받을 용기 막 이래가지고. 대중적인 이론으로 유지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특질이니,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뭐, 공통특질의 차이가 있니, 뭐, 이런 성향적 관점이 또 대세입니다. 근데 대세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21세기 이후, 20세기부터 쭉이지만, 지금의 심리학 사조가 뭐냐고 얘기하면 무조건 통합입니다. 통합이에요. 네. 이제는 이론이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이론들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 쓰는 예,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 자기가 이제 옛날에 있던 것들에서 쭉 보다가 이거 뽑아내고 저거 뽑아내고 이거 뽑아내고 해서 또 새로운 거라고 만들어 봤자 한 번은 들어봤던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지들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는 예, 인지적 관점, 성향적 관점 다 포함이 됩니다. 굳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굳이 심리학도들을 괴롭히려고 새로운 뭐 어떤 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성향적 관점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거기서 거기 예전에 말했던 거에서 다시 뽑아내는 거고 이미 이론은 나올 만큼 나왔어요. 이미 연구는 할 만큼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냐에 따라서 그 시대하고 비슷했던 거에서 몇 가지 가지고 와서 뉴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뉴. 네. 그게 요새 세상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음악만 해도 90년대 거 가지고 와서 리메이크 엄청 하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78번 행동주의 거 얘기 나오죠.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인간의 정서나 감정 공포증도 설명이 가능하고 약물 증상도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엇으로 인간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봤다는 건 단점이죠. 수동적인 존재이고 자, 그리고 여기 중립적인 조건 자극과 반응을 유발시키는 요거 무조건 자극 간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무조건 자극 간의 반복적인 짝짓기 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 여기 들어갈 말 연합. 고정적 조건 형성 누구 생각나세요? 파블로프. 그쵸? 프롬 파블로프. 자, 79번. 앨리스 얘기 또 나왔네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그쵸? 합리 정서행동 상담의 A, B, C, D, E. 예, 엔티시던트, B가 비헤이비어 아니고 빌리프. 그 다음에 C는 컨시퀀스, 예, 결과. D는 논박, 디퓨팅. E는 이펙트. 네, 자, 그 효과라고 했었죠. 어, 억지로 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가 아니라, 네. 자, 1번은 선행사건, 엔티시던트. 자, 그리고, 예, 비합리적인 신념체계, 빌리프. 뭐, 예, 비합리적 신념체계. 이게 길게 쓰지 말고 그냥 빌리프 하면 될 텐데, 네. 한국말을 쓰는 나라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예, 결과, 컨시퀀스. A, B, C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3번에 예, 결과. 그리고 4번에는, 예,
논박, disputing, 논박, disputing. 그리고 5번에 뭐가 나와요? 효과. effect, 그쵸? 여기는 효과. 내담자의 기술훈련, 점진적 이완활동 계획하기, 행동시연, 노출치료 등이 사용된다. 예, 여기 REBT에서 쓰이는 거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무엇을 유도합니까? 네, 자동적 사고를 유도하고 그 생각 뒤에 있는 논리를 분석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을 확인하여 그 가정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자동적 사고. 자,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80번 보겠습니다. 80번 게슈탈트 얘기가 나왔네요. 자, 게슈탈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펄스, 그쵸? 펄스, 브릿지 펄스. 게슈탈트에서 어느 한순간에 예,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여기에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전경이라고 하고요. 전경. 관심 밖에 있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게슈탈트는요, 말하자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떠올랐다가 쑥 가라앉고, 또 쑥 떠올랐다가 쑥 가라앉고, 이런 게 이제 게슈탈트의 흐름이라고 예, 좀 감을 좀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경 배경도요, 떠올랐다 가라앉고, 떠올랐다 가라앉고, 막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배경이라고 한다. 게슈탈트 상담 기법은 지금 여기에서의 욕구와 감정을 자각하는 말 그대로 욕구와 감정의 자각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 그리고, 예. 지금 여기에서의 억압된 감정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신체 감각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말 그대로, 예, 신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신체 자각. 그 다음, 내담자의 감정과 예, 욕구의 자각을 위해 주위에서 체험되는 뭐 자연경관, 맛, 냄새, 소리 이런 걸 자각하게 하는 걸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자각. 차례차례 채워 넣을게요. 환경 자각.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감정과 동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식의 문장으로 바꿔서 말하게 하는 언어 자각. 이게 다 게슈탈트에서 쓰는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특정 상황에서 감정의 정도와 깊이가 미약하여 명확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쓰는 거. 특정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되게 표현하게 하는 과장하기와 그 이름도 유명한 예, 과장하기 그리고 빈 의자 기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81번으로 넘어가서 예, 게슈탈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슈탈트는 자, 어떤 약점이 있느냐? 아이고, 게슈탈트가 아니라 게슈탈트. 게슈탈트는 실존적 의미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과거를 현자가 아니라 현재로 가져와 생생하게 처리하고 여기서도 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꿈을 실존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 통합적인 이론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고 좀 흐지부지하죠. 예, 흐물흐물하죠. 예, 그리고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성격의 인지적 측면을 무시했다는 것은 예,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82번 계속해서 게슈탈트 설명이에요. 인간의 행동은 육체, 정신, 환경이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전체다. 전체론 누구 생각나세요? 예, 철학자 헤겔. 그 다음에 개인 심리학인 아들러로 이어지고 이제 게슈탈트까지 온 거 전체론. 예, 인간의 내면은 부분 부분의 합이 예, 전체가 아니다. 한 게 전체론이죠. 자,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고 그래서 상호 관련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예,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거예요.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화해서 지각한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게슈탈트입니다. 게슈탈트도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아우, 정말 다들 우리 공부시키려고 다들 열심히 공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현실 치료 상담 이론 얘기 나왔습니다. 현실 치료, 예. 글래서, 기억나세요? 글래서. 예. 현실 치료 상담 이론은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초점을 두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자, 그래서 욕구가 나옵니다. 5가지 욕구. 자, 1번, 예, 사랑. 그리고 소속. 2번. 그리고 3번, 힘. 그 다음, 자유. 그 다음, 즐거움입니다. 자, 이게 심리적 욕구고요. 심리적 욕구. 그리고, 예, 생리적 욕구는 뭐죠? 생리적 욕구는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이라는 심리적, 여기 들어갈 말. 예, 예,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 인간의 무엇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뇌가 통제를 해줍니다. 뇌. 예, 뇌가 들어갑니다. 자, 뇌는 5가지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 8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 바로 나왔죠. 예, 최초로 강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프로이트.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쵸? 바로 탁 하고 넘어가 버리게. 자,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다 하게 보여드릴 문제 85번입니다. 심리학 이론적 바탕의 출발은 자, 1879년 분트의 실험 심리학에서 시작을 했고 1920년 자, 누구한테 이어졌느냐? 왓슨한테 이어졌다. 영 알버트 실험했던 엄청나게 나쁜 놈, 너무너무 미운 사람, 그쵸? 으로 이어졌고 자, 그렇게 해서 행동주의가 쭉 1970년대 이후까지 1950년대, 1980년대 이때 언제죠? 예, 월드워 2 이후죠, 그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예, 행동주의가 대세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행동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또 1970년대에 와서 이 사람이 전통적인 심리치료, 이거 정신분석이잖아요. 여기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 똑똑한 사람 누구? 75편의 저서와 700편 이상의 논문을 쓴 사람, 바로 아이젠크입니다. 아이젠크.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전통적인 심리치료, 정신분석의 신경증 치료에 대한 딴지를 계속 걸면서 뭐라 그랬어요? 신경증 치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하는 거야. 속어에 의해서 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고 너무나 효율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아이젠크를 필두로 해서 1970년대 이후에 또 상담의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슨하고 이제 아이젠크 들어가는 거 5번이 답이겠죠? 예. 심리학자 문제 85문제 푸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